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22일입니다. 요즘에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떠들썩합니다. 중국하고 일본하고 양안 대만 전쟁이 났을 때 일본이 어떻게 작전을 어떻게 하느냐. 한미일 사실상 냉전 시대가 돌아왔고 지금의 전쟁 구도를 보면은 말로만 전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지금의 우크라이나든가 러시아 전쟁이 났을 때 우크라이나가 많이 궁지에 몰린다. 그렇잖아요. 우크라이나도 전쟁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안 그래요?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궁지에 몰리고 러시아가 유리한 전쟁을 이끌고 갔다, 그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마당에서 대만이 전쟁이 났을 때 과연 우크라처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전쟁이 일어나는 상태에서 자유진영 국가에서 말로만 하지만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은 러시아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도 궁지에 몰리는데도 별로 협조도 없고 그냥 대강 그냥 전쟁을 끝내려고만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마당에 대만이 전쟁이 났을 때 자기 나라를 놔두고 남은 나라에 자기 나라 국가를 지키는 것만 지금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현재 전쟁을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된다고 봅니다. 또 전쟁이 나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저런 식으로 흘러갈 확률이 높다. 지금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가 수세에 몰리고 우크라이나가 돈바스를 완전히 수복을 하고 그 정도로 우세한 전쟁으로 이끌고 갔다. 그러면은 대만 전쟁이 났을 때 이제 우방 국가들이 어떤 작전으로 나가겠다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될 확률이 높지요. 지금 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저렇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높아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요즘에 곰이 나와가지고 정신을 못 차린다고 하잖아요. 내가 얘기했지만 열도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섬나라가 아니고 반도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 북쪽으로 중국하고 대륙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동물들은
이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서식처를 이동해서 다닌다는 얘기예요. 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개체 수가 어느 정도 조정이 되고 포획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렇지만 일본은 어때요? 섬나라잖아요. 섬나라인데 대륙하고 연결된 반도가 없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전부 다 바다 안에 가두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동물들이 그 대륙과 대륙이 연결이 안 돼서 뭐 중국으로 넘어간다든가 중국에서 넘어가서 또 러시아 쪽으로 간다든가 러시아에서 또 건너서 뭐 아메리카 그쪽으로 간다든가 뭐 그렇게 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라도 있잖아요. 근데 일본에는 없잖아요. 그냥 먹을 게 없으니까 자꾸 예? 사람하고 먹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동물이 아니라 이제는 먹이 싸움도 사람하고 경쟁 체제가 됐다는 얘기예요. 내가 환경 파괴가 되면은 농작물만 이게 흉년이 드는 게 아니라 산의 도토리, 그 동물들의 먹이 생산도 흉작이 들어요. 그러니까 야 사람들 너들만 잘 먹고 사느냐 같이 먹고 살자. 그 먹이 그 식품 경쟁이 동물들하고 사람하고 경쟁이 심화된다는 얘기죠. 점점 올라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다른 나라는 안 그런데 왜 일본에만 저렇게 곰이 많이 내려오느냐. 일본에서 그 곰들이 그 이서 활동을 할 그 길이 없잖아요. 완전히 바다에 갇혀 있잖아요. 완전 100% 섬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대륙이 연결되기 때문에 완전 섬나라는 아니고 반도라고 합니다. 그 반절만 삼면이 바다인 반도다. 그 얘기입니다. 반절은 반도고 반절은 대륙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배운 게 아니라 하면 짐작을 하면은 딱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의 뭐 대만의 전쟁이 났을 때 그 일본이 자위대를 발동해서 그 국가 수호 차원에 가까운 전쟁을 하겠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과연 그대로 되겠어요? 지금 현실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그 전쟁 구도를 보면은 그게 맞지 않다 그 얘기예요. 말만 그렇다는 얘기. 지금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지금 우크라이나가 열세에 있잖아요. 그게 역전이 돼서 워낙 러시아가 땅덩어리가 크니까 세계에서 1위니까 그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그 북한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도와주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러시아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경우도 있나요? 없잖아요. 북한하고는 전혀 틀리잖아요. 북러 밀착 관계, 한미 밀착 관계, 똑같은 그 대칭 관계로 본다면은 그런 데서도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죠. 지금의 그 홍콩도 이제 중국이 반환이 됐어요. 기한이 다 돼가지고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몇 년 동안만 기간이 얼마 되면은 중국으로 반환하게 되었다. 홍콩도 향이 반환됐잖아요. 중국의 땅은 점점 커진다는 얘기죠. 거기에다가 중국 땅이 베트남, 라오스 저쪽으로도 연결된 거 다른 나라 그쪽으로도 중국 땅이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도 국토 확장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국토 확장을 하려면 남북한 통일이 되면 확장이 되지만 남북한 합쳐봐야 얼마 되나요?
지금 세계 땅덩어리를 비교했을 때 205개국 중에서 110등인가 그 정도입니다. 중간도 안 가요. 일본보다 더 면적이 적습니다. 일본은 원래 뭐 열악한 지대입니다. 저번 시간도 얘기했지만은, 그래서 뭐 전 세계 뭐 큰 산을 싸게 사든지 비싸게 사든지 뭐 무인도로 사든지 사가지고 이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의 이 일본은 본국이고, 그 다음에 새로 옮긴 나라는 제2 일본국이다. 이렇게 이제 나라도 옮겨야 됩니다. 나쁘면은. 그렇게 하면은 일본이 만일에 지금 1억 인구가 이상 되지만은, 만일에 일본이 만일에 중국만 침 땅덩어리가 된다고 그러면은 인구가 아마 그 정도 늘 거예요. 그러면은 일본이 발전이 많이 되겠지요. 영향력이. 그 땅덩어리하고 지하자원이 자급자족하는데 그만입니다. 세계에서 관세 폭탄, 관세를 물지 않고 다른 나라하고 무역을 하지 않고 완전히 쇄국 정책으로 중국 혼자만 자급자족, 그러니까 스스로 생산해서 국민들한테 팔고 사고 해도 고성장을 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된다는 얘기죠. 그 우선 조건이 땅덩어리가 커야 된다. 그 다음에 지하자원이 많아야 된다. 그 다음에 사람이 많아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술력이 좋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은 아쉬울 게 없죠. 그게 자급자족 도생국가가 된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일본이란다, 중국이나 러시아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미국도 대륙이 크지만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대기 보면은 땅덩어리가 크고, 브라질도 꽤 크긴 크지만 땅덩어리가 크고 지하자원이 좀 크고, 그렇게 인도도 상당히 하잖아요. 그런 인구도 많고, 그렇게 되면은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지금이 나라 환경이 파괴돼 가지고 농산물이 생산 안 돼 가지고 물가는 계속 오르잖아요. 산에 도토리라든가 산에서 산 짐승들이 먹는 그런 과일이라든가, 그다음에 나무 잎, 그런 것도 흉년이 들어요. 그런 먹을 게 없으니까 곰이 뭐고 다 마을로 내려와서, 야, 너들만 뭐 배불리 먹나? 우리 같이 나눠 먹자. 이제는 환경 파괴 때문에 사람과 짐승의 먹이가 구분이 안 되고 지금 같이 경쟁을 하게 됐다는 얘기죠. 결론은 그래요. 환경 파괴가 그런 별의별 일이 다 생긴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됐다. 그렇게 원인 분석을 그렇게 과학적으로 해야 돼요. 너무 곰이 너무 많이 생겨서 저러니까 많이 잡아서 없애야 되겠다 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지만은, 또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유가, 내가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이유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대개 보면 우리나라도 나도 1950년대, 60년대 살았지만은 강원도 출신이지만은 강원도 같은 데 보면은 눈이 많이 오잖아요. 눈이 많이 올 때는 1m 50, 많이 왔을 때는 거의 2m 가까이 오는 거 봤습니다. 강원도. 그러면은 산에서 산토끼, 노루, 곰 다 마을로 내려옵니다. 그거 춥기 때문에
눈이 와도 금방 녹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먹을 게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눈이 완전히 덮여서 거기 다 녹으려면은 몇 달이 걸리거든요. 굶어 죽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산돼지 그 짐승들이 마을 쪽으로 내려오다가 죽는 경우도 있고, 마을까지 오는 놈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 오다가 죽은 걸 전부 다 건져서 사람이 잡아먹고 집에까지 오면은 두들겨서 패서 잡아서 먹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면 다 내려온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리고 야산에 가면은 짐승들이 내려와서 그득하게 있습니다. 저 깊은 산 속에는 더 눈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어디 마을 쪽으로 좀 내려와야 되겠다. 그래서 옛날에는 짐승들이 알고 있어요. 먹이가 어디 있는지. 그래서 대개 보면은 산비탈을 이제 개간을 해가지고 거기에 농작물을 많이 생산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거기에 가보니까 뭐 고구마, 감자도 많이 있더라. 그쪽에 가면 먹을 것이 많을 것이야. 그 짐승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하고 먹을 게 없으면은 산속에 깊은 산속에 있으면은 힘들어 해서 야산으로 많이 옛날에 먹던 그런 곳으로 많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 형태와 똑같아요. 먹을 게 없으면 자꾸 사람을 침범하고 사람을 죽이고 가게를 침범하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지금의 돌진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툭 하면 자동차가 보도로 돌진해서 죽는다. 식당으로 돌진해서 죽는다. 먼 어디를 돌진해서 죽는다. 옛날에는 나 뉴스를 봐도 그렇게 많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이 인간이 환경이 파괴돼 가지고 여러 가지 오염 물질을 많이 흡수하게 되면은 이 사람의 안정을 기하는 신경계가 교란이 오게 됩니다. 불안해진다는 얘기죠. 우리가 감기약을 먹으면은 운전하면 안 된다. 감기약을 먹으면 술 먹은 것과 똑같이 돼. 사람들도 요즘에 질병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환경 오염이 많이 됐잖아요. 그리고 환경 오염이 돼서 바다 수산물, 채소, 식품에 들어있는 모든 나쁜 물질을 계속 먹다 보면은 사람의 안정감, 그런 신경계가 교란이 와가지고 완전히 반 술 먹은 사람처럼 됩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고기를 좋아해서 고기만 많이 먹은 사람들은 성질이 사납게 된다. 그래서 양, 염소처럼 풀을 주로 소같이 이렇게 먹는 짐승들은 대개 보면은 좀 순하다. 양같이 순하다. 토끼 같아. 아주 호랑이 사자놈들은 맨날 고기만 처먹으니까 지독하게 악해. 그 음식에 따라서 환경 오염이 돼서 오염 1급 여러 가지 물질을 먹게 되면은 몸속에 축적이 돼요. 그렇게 되면은 모든 계통이 혼란이 오게 됩니다. 그걸 갖다가 교란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지금의 건물 돌진, 보도 돌진, 식당 돌진 이런 사고가 많이 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속 페달과 그다음에 브레이크 페달을 혼돈하는 것도 많이 생긴다. 나이만 많이 먹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옛날에 환경 파괴가 안 됐을 때는 사람들이 건전한 정신도 그러니까 건강하고 깨끗한 신체에서 정신도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그러니까 건강한 신체에서 건강한 정신도 같이 깃든다. 이런 슬로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요즘에는 건강한 음식이 뭐가 있어요. 내가 더 건강의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주로 먹는 주식, 요즘에는 환경 오염이 안 된 음식이 없습니다. 바다에서 수산물, 해산물, 해조류
여러 가지를 먹어도 그 안에 전부 다 미세플라스틱이라든가 모든 그 오염 물질이 거득하게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걸 우리가 계속 먹게 되면은 몸에 축적해가지고 감기약 먹은 것처럼 사람이 이상해진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이 운전하게 되면은 운전사고도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그런 측면에서도 분석할 때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추식품이 있잖아요. 그리고 기호식품 있잖아요. 기호라는 게 뭐예요? 내가 한자 한문을 배우라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기호라는 것이 즐길 기자에다가 좋을 호자입니다. 이래 먹어봐가지고 정말로 맛있고 기분이 좋고 맛이 끝내 좋아. 너무 맛이 좋은 음식을 먹으면 건강에 별로 안 좋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 너무 맛이 좋은 음식을 먹으면 과식하게 됩니다. 결국은. 옛날에 맛이 없는 음식이 건강이 좋다. 맛이 없는 음식보다도 먹기 싫은 음식이 건강이 좋다. 그게 이제 쓴맛이 나고. 그래서 옛날 이런 얘기 있잖아요. 좋은 약은 아주 먹기 힘들어가지고 너무 너무 쓰서 먹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내가 또 허준 얘기를 하지만은, 허준 제가 한자 한문을 아니까 그 허준 그 동의보감을 많이 탐독을 합니다. 그 보면은, 그 지금에는 그 대통령 주치의라고 하지요. 그래서 옛날에는 요즘 말로는 대통령 주치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옛날에는 임금 궁자로 써서 궁의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궁의는 그 궁궐 안에 내에서 근무하게 되죠. 그 궁궐의 왕만 건강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왕실의 친척들 이런 사람들도 와서 진료를 받습니다. 뭐 왕의 동생, 뭐 친척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진료를 받아요. 그래 이제 와사증이 걸렸는데 와사증이라는 게 이제 입이 틀어집니다. 그러니까 와사증이 걸리면은 이게 중풍이다 그러는데 입이 완전히 대칭 관계가 아니라고 비대칭으로 됩니다. 눈이 만일에 양쪽이 똑같지 않고 뒤틀린다든가 이렇게 안면 마비라고 해요. 쉽게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얼굴에 마비가 온다. 그게 이제 의학적 용어로는 와사증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와가지고 친척에서 왔는데 아주 지독한 쓴 약을 이제 먹으라고 한약을 달여서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먹으라고 했죠. 그러니까 약이 왜 이렇게 쓰느냐. 원래 그 좋은 약은 씁니다. 그 원래 허전 선생님이 궁의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쓰지만은 참고 드세요 이렇게 이제 대령을 했지요. 옛날에는 제한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있는 데는 그 눈 높이까지 올려서 이렇게 받칩니다. 이렇게 밑으로 노쇠를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쓰면은 먹기 좋게 거기에다가 좀 달달한 뭐 사탕이라든가 이런 것 좀 넣어서 먹기 좋게 해주는 게 의사의 도리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하면 약효가 떨어진다. 네, 그러니까 쓰더라도 참고 드세요. 이러니까 또 성질을 내고 난리치더라고요. 근데 그 안면마비 와사증이
암이 걸려도 옵니다. 암이 옛날에는 반이라고 합니다. 그 위장에 오면은 그 밥통, 우리말로 순수하게 말하면 밥통입니다. 그걸 이제 한자로만 말하면은 위장이에요. 위라고 하지요. 간단히 위장, 밥통입니다. 순수한 한글로는. 거기에 이제 위암이 걸리면은, 위암이 지금에는 현대말로는 위암이고, 그 허준 선생님이 생활하던 그때 시대는 반이라고 합니다. 돌이킬 받자에다가 밥통 이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왔다. 그래서 이제 약을 지어서 이제 암을 제거를 했습니다. 그걸 이제 암을 어떻게 제거를 하느냐? 압진을 합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말하면은 지금의 현대 의학으로는 도수 치료라고 합니다. 도수라는 게 맨손을 갖다가 얘기해요. 이렇게 새빨갛게 빈손, 공수라고 하죠. 빈손을 갖다가 공수라고 해요. 공수고, 공술에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죽을 때. 그래 하잖아요. 적수라고도 합니다. 이 손바닥을 보면 빨개요. 이게 붉은적자입니다. 적수. 도수라는 거는 무리도 자랐습니다. 의과대학교 가면 도수 치료로 사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대학에 보면은 몸이 뒤틀리고 허리 아프고 하면은 도수 치료합니다. 정형외과 같은 데 보면 써놨지요. 도수 치료가 뭐야? 한자를 모르니까 모르지요. 그래서 도수 치료 중에서 압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눌러서 자꾸 눌렀다가 당겼다가 해서 이 속에 있는 암 덩어리를 전부 다 파헤쳐서 혈번을 보게, 피똥을 넣어서 완전히 치료를 해가지고 완치를 시키니까 와사증이 딱 나왔다는 얘기죠. 와사증의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냥 기호식품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먹기 싫은 거는 사람들이 잘 안 먹잖아요. 기호식 식품 중에는 뭐 있나요? 별의별 게 다 있잖아요. 뭐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담배 같은 것도 기호식품입니다. 담배, 술, 커피 뭐 이런 것도 다 기호식품이에요. 그러니까 먹기 좋고 정말로 지독하게 당긴다. 사탕이라든가 단 음식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먹기 좋고 맛있는 거 너무 맛있으면 몸에 해롭다는 얘기죠. 그래서 100살 가까이 건강하게 살고 그 다음에 관절, 무릎 관절이 한 3mm 정도 됩니다. 3mm 정도 되는 얼음의 3배, 4배 정도 미끄러운 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100년 가까이 돼도 지금 전구를 치고 지금의 10km, 20km씩 등산을 하고 우리 동네 봤습니다. 내가 저번 시간도 얘기했지만 내가 다 물어봤어요. 기호식품을 별 잘 안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대개 보면은 아이고 나는 지금의 나는 일주일에 헬스 트레이닝을 가는데 매일 가서 근력 증강 운동을 해. 그러면서 내가 팔뚝을 이렇게 보이면서 이봐 알통 봐. 100살까지 살고도 남아. 나는 튼튼해. 그러니까 하잖아요. 그러면서 맨날 기호식품만 먹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튼튼한 사람이 갑자기 80을 넘기기 전에 죽었다는 얘기. 우리가 80을 넘기면은 100살까지 쉽게 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건강 전환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검진할 때 40대, 60대, 80대, 그때 생애 건강 전환기라고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그 건강이 그 시기만 지나면은 차이가 많이 나는 건강 그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건강 그 나이에 따라서 전환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 옛날에는 9수만 남기면은 오래 산다. 79살 넘기기가 힘들다. 근데 그게 이제 건강 전환기입니다. 그래서 뭔가 60대, 70대하고 80대하고는 하늘과 땅이다는 얘기죠. 확 차이가 나는 시기다는 얘기예요. 그때에 그 어떤 그 식품 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가 거기서 결정됩니다. 여러분들이 모르잖아요. 나는 나쁜 거 안 먹었어. 나는 뭐 술, 담배 안 먹었어. 아, 나는 맨날 그 헬스장에 가서 헬스를 해가지고 이 알통 봐. 나 근육 다리 한번 볼래? 그것 올리면 청년보다 더 발달이 됐습니다. 완전히 그 체격이 좋지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운동은 열심히 하면은 이 근력이 좀 좋아지긴 지지만은 그 속으로 썩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식품이 가장 중요합니다. 평상 그 생활 습관을 어떻게 했느냐. 생활 습관 경력이 장수를 좌우한다는 얘기죠. 운동은 그 부수적, 2차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식생활 습관을 어떻게 꾸준히 했느냐에 따라서 그게 1차적으로 건강 장수를 결정짓는 1차적인 요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적, 3차적으로 운동을 어떻게 했느냐, 뭐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 그걸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은, 아, 나는 오늘 등산을 말이야, 엄청나게 많이 하고, 몸에 좋다는 음식을 엄청나게 많이 먹고, 요즘엔 또 보약도 먹어가지고, 기운이 펄펄 나. 그러니까 집에 가서 담배 피워도 되지. 운동을 많이 했으니까. 또 피운다든가. 그렇게 하잖아요. 또, 뭐 당뇨병이 있는데 열심히 뭐 식품 조절을 해가지고 당뇨병이 다 났으니까 이제는 막 건강하니까 까닭도 없어. 그거 또 먹게 되잖아요. 그 나쁜 식생활 습관이. 그러니까 생활 습관성 병이 성인병입니다. 곧 말하자면은 성인병 니꼬로 생활 습관병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풀이해서 그걸 아셔야 돼요. 그 기호식품을 줄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단 음식을 먹지 마라. 단 음식을 먹으면은 그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긴다. 당뇨병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기호식품이 여러 가지 많잖아요. 여러 가지가 단 음식도 있고 뭐 카페인 들어간 카페인 음식이 커피만 먹는다고 해서 카페인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거기는 많이 들어갔다 뿐이지. 그 가공식품 중에서 카페인이 조금이라도 안 들어간 데가 거의 없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트랜스 지방이 나쁘다고 해서 그거는 많이 했다고 하지만 그런 조그마한 차이가 평생 몇십 년, 50년, 70년, 80년 생활 습관으로 누적이 되면은 아무리 예관상으로는 건강해 보여도 갑자기 죽었다 이런 소리가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골골 하는 사람, 아파서 맨날 골골하고 사는 사람이 골골 백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몸이 아프고 골골한 사람들은 건강을 챙깁니다. 먹는 것도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나쁘다는데 내가 신경을 많이 쓰지요. 아프지 않은 사람은 무관심하잖아요. 아유, 난 건강하니까 괜찮아. 그래서 그 골골백년이라는 얘기가 왜 나왔겠어요? 그런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봤어요?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하는 거 들어봤느냐고. 제가
한자 한문도 공부를 했지만은 엄청난 이치를 터득을 많이 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치를 엄청나게 터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인체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군데가 빵꾸가 나오면은 자동적으로 다른 데가 빵꾸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연애도 적당히 해라 하는 얘기가 거기에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만일에 무릎이 아프다. 아니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맨날 그 마라톤 선수처럼 하루에 100리 41.195km를 매일 뛴다. 그러면은 평생 동안 100살까지 뛸 수 있나요? 이 사람의 관절이 있잖아요. 관절이라는 게 125세까지 사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 창조물께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아껴서 적당히 운동하면서 굳지 않게 적당히 쓸 경우에 125세까지 살 수 있다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 수명이 늘었으니까 125세까지 산다 하는 것은 의학 발달로 그렇게 돼 있지, 사람의 원래 창조물께서 사람을 만들 때 기본 구성은 그렇게 돼 있어요. 질병에 잘 걸리지 않고 건강관리를 잘하고 적당한 운동을 해서 너무 무리하지 않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 무릎이 아프니까 운동을 많이 해. 그러면은 운동하면 최고라는데, 우리 매일 등산을 하면서 하루 10km, 20km 산 다람쥐처럼 운동하자. 금방 무릎이 따라서 없어집니다. 깼나 뭐 이거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리고 모이고 계속 쓰면은 나중에 따라가지고 없잖아요. 나도 이발소지만 이발소에서 가위를 계속 10년, 20년 쓰다 보면 전부 다 가늘해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바꾸잖아요. 사람도 이게 쇠kop도 아니고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이 좋다고 그래서 무조건 운동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하루에 적당량을 했을 때 계산하는 거예요. 옛날에 임금 중에 내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하지만 음식도 무게를 딱 달아가지고 먹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100살 가까이 살았는데 왜 그렇게 오래 살았어요? 그 사람이 대통령인데 평상시 음식을 아주 세밀 저울로 정확하게 딱 달아서 먹고 균형을 딱 영양사가 주는 균형을 딱 잡아가지고 먹었다, 그 얘기입니다. 요즘에 식이요법으로 고칩니다. 모든 병은 대부분 사람이 병이 걸리면은 식이요법으로 자연으로 치유되는 저항력이 있습니다, 몸에. 그렇기 때문에 과식도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사람의 창자도 적당히 먹고, 창자도 너무 많이 먹으면 늙어요. 맛있다고 너무 많이 먹으면은 창자가 일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이놈의 주인은 왜 맛있다고 입에서 이렇게 많이 집어쳐넣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하루 종일 일하게 쉬지도 못하게 애를 먹이나. 결국은 내장이 늙어서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긴다는 얘기죠. 한 군데가 빵꾸 나기 시작하면 다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무릎도 운동하면 좋다고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너무 많이 하다 보면은 연골이라든지 다 따라서 관절염이 생기잖아요. 그럼 관절염이 생기면은 거기에서 아프면은 염증이 높아지면은 또 여러 가지 병이 생겨요. 거기에다가 또 여러 가지 병이 다 생깁니다. 당뇨병이 또 생기면 당뇨병만 아니라 합병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무릎 관절염이 생기면은 거기에 따른 2차적인 3차, 4차, 5차적인 합병증이 또 생깁니다. 이빨이 없어가지고 씹지 못한다. 그러면 또 거기에 따른 합병증이
생깁니다. 그게 이제 신체가 다 연결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적당한 것을 모두 해야 된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연애고 공부고 일도 운동도 적당히 해라는 얘기죠. 우리가 워라 밸런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일과 휴식, 그 다음에 일과 휴식, 취미생활. 그러니까 워크 라이프 밸런스입니다. 그게요. 워크 라이프 밸런스를 갖다가 워라밸 이렇게 얘기하죠. 그걸 이제 적당히 배분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해서 잘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기호식품 특별히 옛날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단 음식은 별로 좋지 않아요. 단 걸 좋아하잖아요. 달콤한 거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케이크 하루 종일 먹어도 괜찮습니다. 나도 좋아가지고 그 전에 초코파이, 그 다음에 여름만 되면은 그 아이스크림 창떡 냉장고에 넣어놓고는 계속 꺼내 먹죠. 단 음식을 여러분들이 많이 먹으면은 밥맛이 없잖아요. 밥맛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주식품을 많이 먹으라는 게요. 주식품이 바로 건강을 위해서 주로 많이 먹는 중요한 식품을 갖다가 주식품이라고 합니다. 기호식품은 예로 많이 시켜야 한다는 얘기예요. 너무 길어서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